그림책에 마음을 묻다. 최혜진 지음, 북라이프. 1. 툭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투 에디터 씨. 전 외모가 못났고 소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이 되면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요. 피부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인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해요. 외모가 예쁘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는 친구 앞에서는 더욱 소심해집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여성분이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녀는 옷도 잘 입고 웃을 때 정말 예쁘고 피부도 너무 좋아요. 게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재미있고 활발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녀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한 지 몇 년째입니다. 안 보려고 해도 계속 그녀의 SNS를 찾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녀처럼 옷도 잘 입고 피부도 좋고 그림이든 글이든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생기가 넘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 앞에서든 누가 뭐라고 하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로 이주해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이 책의 원제는 아이 칭크 말파티로 이탈리아에서는 말파티는 시금치와 리코타 치즈를 짓이겨 만든 완자를 뜻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poorly made, 대충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대충 만든 5 못난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의 집에 완벽이라는 친구가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포토그래퍼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동기가 웨딩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신부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뜨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런 말을 심심찮게 한다고 합니다. 어머, 사진을 이상하게 찍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평소에 셀피를 즐겨 찍는 신부일수록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셀피를 찍을 땐 이 정도면 남들에게 내보여도 괜찮겠다 하며 만족할 때까지 카메라 화각을 이리저리 틀고 자세를 요모조모 바꿉니다. 그렇게 얻어낸 셀피 속 얼굴을 진짜 자기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오랜 경력의 전문가가 좋은 장비로 찍어도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은 어떤 것일까? 발이 허공에 둥둥 뜬 사람처럼 모든 감정이 손에 잡히지 않고 부유하지 않을까? 그러다 문득 아찔한 질문이 솟았습니다. 과연 내게는 그녀와 같은 면이 없을까? 나는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상화된 자아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상이 화려하고 멋질수록 현실은 비루하게 느껴지죠. 이상이 너무 높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픈 욕구 역시 커집니다. 문제는 일상 속에서 이상을 끌어올리는 외부 자극이 너무나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수많은 메시지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셀러브리티의 외모와 일상을 보며 알게 됩니다. 아름답다는 건 저런 얼굴과 저런 몸매를 뜻하는구나.
인생을 즐긴다는 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가족, 연인, 친구, 동료와 공유하며 확대 재생산합니다. 요즘 살 좀 쪘네? 넌 쌍꺼풀만 있으면 예쁠 텐데.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해? 왜 이렇게 사람이 고리타분해? 좀 즐기면서 살아. 등 서로가 서로를 품평하고 통제하는 말을 안부 인사처럼 주고받으며 이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SNS 세계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원래 질투는 연예인처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법한 사람에게서 더 강렬하게 느끼는 법이거든요. 게다가 나 행복해요 라고 외쳐대는 SNS 속 여행사진과 음식사진 중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치아교정, 팔꿈치 미백, 모공축소 시술 광고는 또 어떻고요?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혐오 대상으로 둔갑하는 광고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혹시 나도 저렇게 보이려나 하는 생각에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거울 속 미천한 몸뚱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성형수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서 외모 콤플렉스 없이 살기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쉽게 오해합니다. 당당함과 자신감에 선행 조건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일단 살이 좀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턱이 갸름해지고 재미있고 활달한 성격을 장착하고 언변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어학시험을 볼 때 듣기, 말하기, 쓰기 모두에서 최소 몇 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는 바로 이 생각에 반대하기 위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를 그리고 썼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에는 어딘가 하나씩 모자란 친구 5이 등장합니다. 5 못난이는 한 집에 모여 삽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두 번째 친구는 몸이 꼬깃꼬깃 접혀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몸이 물렁물렁해서 늘 피곤하고 축 늘어져 있죠. 네 번째 친구는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뭐라 말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머리에 비해 팔다리가 너무 작아서 마치 거대한 공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엉망진창이지만 이들의 일상은 별일 없이 흘러갑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집에 모여 누가 가장 못난이인가 입씨름을 벌이곤 했죠. 그래도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존재가 이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완벽이라는 친구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피부도 매끈한 데다 몸은 쭉 뻗어 날씬하고 코도 오뚝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길고 탐스러웠죠. 완벽이는 별일 없이 지내는 5명의 못난이를 보면서 뭐든 할 일을 찾으라고 재촉합니다. 쓸모없이 시간을 축내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을 하라고 소리를 높였죠. 그러자 5 친구는 각각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생각을 해도 모두 구멍으로 빠져나가. 내 생각은 죄다 주름 사이에 꼭꼭 숨어버려. 난 생각을 하다 보면 금세 흐물흐물해지고 잠이 와. 나는 무슨 생각을 해도 자꾸 생각이 뒤집어져.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 엉망이 되고 마는걸? 이 대답을 듣고 완벽이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힐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5 친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아. 화가 나려다가도 구멍으로 빠져나가거든. 나는 여기 주름 사이사이 추억들을 가득 간직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 난 모든 걸 망쳐버리지. 하지만 어쩌다 내가 뭔가 해내면 정말 정말 기뻐. 몸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꼬깃꼬깃 접혔다. 위아래가 뒤집혀졌다. 맨날 망친다는 사실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이 장면을 읽으며 저는 짜릿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당당함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해가 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섯 못난이는 당당함에는 선행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단 구멍을 채우고 주름을 펴고 살을 빼고 성공하고 잘하는 게 있을 때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태도에서 당당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서 좋은 면을 찾으려는 노력이 자신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다섯 못난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등을 토닥이며 밖으로 나갑니다. 집안에는 완벽이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바보가 된 기분을 느끼면서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SNS 속 완벽한 그녀를 이제 떠나보내세요. 그녀가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편집된 몇몇 순간일 뿐 실제로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실제로도 완벽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녀를 훔쳐보며 갖게 된 높은 이상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어 주눅들게 만드는데 계속 볼 이유가 있을까요? 완벽해지고 싶다는 기대는 우리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토록 바라는 당당함에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그 기대, 자신을 향해 들이민 높은 잣대가 아닐까요? 2.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투 에디터 씨. 어릴 때부터 뭘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성적이 특별히 좋지도 않았고 음악이나 미술 등을 잘하거나 좋아해본 경험도 없어요. 성적에 맞춰 진학한 대학교를 졸업했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월급도 박봉이고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말솜씨도 없고 성격도 내향적이라 모임에 참석해도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어요. 가장 두려운 순간은 소개팅에 나갈 때입니다. 흔히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난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세상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하면 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작은 키가 오래된 콤플렉스라 키 크는 수술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수술을 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멍, 어이빈드 토세테르. 결여라는 단어는 조바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얼른 채워 넣으라고.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진 현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런 불안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결여를 언젠가는 메워져 사라질 일시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갖지 못해 비어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결여가 사라질 거라는 믿음으로 좌절감을 버텨냅니다. 구멍은 조금은 낯선 시각을 제시합니다. 결여를 항시적 존재로 여기고 나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없어 문제라는 판단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각입니다. 종종 걸음을 하느라 잔뜩 힘이 들어간 어깨에 내려앉아
꼭 알맞은 온도와 무게로 어루만지는 손길 같은 작품입니다. 누군가 당신 삶의 구멍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외모나 체형, 학벌, 굴곡 많은 가정사, 소심한 성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삶에 구멍 같은 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뭔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상과 열망이 있기에 여기서 비롯되는 크고 작은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가 진짜 내 것이 아닌 경우, 어디선가 주입된 쭉정이 열망인 경우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고 난감해집니다. 경쟁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무엇 하나 모자라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지고 불안은 현실을 차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것과 갖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것을 찬찬히 셈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해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것들, 즉, 내 삶의 구멍들을 채워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죠. 그 과정에서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조건과 가치는 쉽게 평가절하되거나 무시됩니다. 사실 우리가 갖는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를 살펴보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삶의 조건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키나 외모가 그렇고 부모님과 형제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편향된 평가 잣대를 가진 나라에서 태어난 건 역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유년기 상처로 인한 콤플렉스도 자의와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불가항력적인 삶의 조건을 두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다르게 되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유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고통만 커지더군요. 그럴 땐 그냥 쓴 약을 꿀꺽 삼키듯 구멍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사실을 어렵사리 깨우쳤습니다. 어이빈드 토세테르의 구멍은 표면적으로 볼 땐 유쾌한 소동극이지만 제겐 삶의 구멍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지를 보면 책 가운데 작은 원이 보입니다. 실제로 책을 관통하는 이 구멍은 단숨에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주인공은 턱을 괴고 구멍을 등진 채 고민에 빠진 표정입니다.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인공은 이제 막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중 벽에서 구멍을 발견합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 구멍이라니요. 책에 실제로 뚫려 있는 이 구멍은 각 지면 안에서 맥락에 따라 정체가 바뀝니다. 주인공이 사태를 파악하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구멍은 세탁기에 유리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면에서는 주인공이 걸려 넘어질 뻔한 장애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구멍 처리 방법을 모색하던 주인공은 수소문 끝에 구멍의 정체를 파악해 보겠다는 실험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문제는 실험실까지 구멍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었죠. 주인공은 살금살금 구멍에 다가가 순식간에 이삿짐 박스 안에 구멍을 담아서 테이프로 꽁꽁 봉합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들고 실험실로 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책의 백미가 이어집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와 실험실로 가는 길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 구멍은 휘파람 부는 우체부의 입이 되었다가 호텔 간판 속 알파벳이 되었다가
공사가 벌어지는 맨홀이 되었다가 풍선 장수의 풍선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의 타이어, 신호등의 불빛, 스쳐가는 행인의 눈동자, CCTV의 렌즈, 지하철에서 마주친 한 아이의 콧구멍이 되기도 하죠. 총 64쪽에 걸친 다양한 장면 속에서 구멍은 기발한 변신을 거듭합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이 구멍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실험이 진행되던 중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주인공에게 구멍은 여기 실험실에서 보관하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종종 연락드리죠. 라고 말하며 주인공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에 돌아와 발코니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책을 즐기며 보름달을 감상하던 주인공은 밤이 늦은 것을 깨닫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책의 가장 처음 장면처럼 구멍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구멍이라 여겼던 빈 공간이 다양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드라마를 만드는 길거리 풍경들과 구멍을 그냥 삶의 배경으로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마지막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큰 갈등이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프랑스 영화가 따분하듯 사연 없는 인생도 저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구멍으로 상징되는 열등감의 원인들은 때론 고통의 이유가 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도 찾고 개성도 꽃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삶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구멍인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구멍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의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 같은 구멍들에 대해선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이 구멍이 나만의 드라마를 만들어줄 시나리오 초고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어디로 끌고 갈지, 어떤 장르로 창작해낼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멍이 무조건 나쁘거나 없애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생의 칼자루를 쥔 쪽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멍은 내 뜻과 상관없이 찾아왔지만 구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